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부장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가 있었고 또 신도시 발표 또 5호선을 갖다 꽂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미국 CPI가 좀 낮게 나와서 또 증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지난 후에는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제일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잔인한 얘기인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던지 아니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에 한쪽이 승리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패전한다는 건 제가 읽어왔던 역사책 안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진리가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지원을 받으니까 지지부진해서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쉽게 잡히기가 어려울 건데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벤트가 일어난 것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제가 이걸 맞출 리는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웨이브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미국의 선거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테마가 확 바뀌어서 또는 새로운 색깔이 갖추어져서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이제 증시를 부흥시키고 또 이제 신흥국을 위해서 다시 달러를 풀고 중국과 견주었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 부흥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테마에서는 일단 미국 정부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대한 어떤 워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판을 뒤집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중간에 변수 하나 나오면 끝이더라고요. 갑자기 잊고 있던 시진핑이 뭘 하면은 또 끝이고, 또 갑자기 북한에서 뭘 하면은 끝이고, 또 미국에서 연준 의원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끝이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의견이랑 좀 비교해보고 얼음공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 개를 볼 거예요. 요거랑 서울 해제 여부, 주변 지역 효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 그리고 원희룡 집값 추세 2달만 급격히 밑으로 꽂혔다. 완화 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했던 얘기랑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길게 잡으면 집값 폭락 성립 만에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는 거고요. 단기간으로 보면 낙폭이 가파르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본인이 했던 얘기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분명히 많이 안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규제를 확 푸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보면 낙폭이 가파르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약간 재밌지 않아요? 예전에 5억이 올랐다가 1억이 떨어진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아, 그렇구나. 이제 떨어뜨릴 거구나. 그런데 1억이 좀 빨리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뭔가 딱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는 가격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시장을 쭉 지내오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정부는 가격에 상관이 없다. 아니, 사실은 가격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당, 야당 치고 싸우고 바쁘고 정말 바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가 중요한 거지 부동산 가격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은 표 못 받으면 아웃이에요. 냉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가 되느냐, 그리고 세금이 들어와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고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업들을 해야지 표를 주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격 안 보면 지금 뭘 보겠어요? 세금을 들어오게 해주는 당연히 거래량을 보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는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치는 우리 생각이랑 다르게 표의 움직임을 통계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권을 챙길 것이다. 근데 요번에 김포 한 번 더 챙겼죠. 김포와 검단 쪽으로 또 5호선 얘기도 있고 다 사람들이 원하던 거 이제 딱 구체화 시켜줬고 이 다음번에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코엑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도 가겠죠. 이게 나쁘거나 음모론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정치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의미가 없어요. 가격에 대한 언급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정부는 거래량을 늘려야 돼요. 정부가 이미 이렇게 정책을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는 이유 자체가 거래량이 부족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거래가 부족해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거래 좀 늘려보겠다? 얘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비록 옛날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아직 폭락 아니고 더 떨어져도 괜찮다고 얘기는 했으나 사실 단기간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규제 완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론이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량을 정부가 늘린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할 거고 앞으로 계속 완화할 거예요. 정부는 손에 카드를 많이 쥐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힘이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미 나왔어요. 1기. 그 아시겠지만 이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선도지역, 선도아파트 이게 왜 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선택하겠다. 파워의 유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김포 이거 27년도에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유지가 돼야 지금부터 그때까지 5호선을 추진할 거잖아요. 핵심은 5호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뭔가 틀이 갖춰져 있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표를 계속 남기는 게 보일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제가 봤을 때 뭐 다 끝까지 다 해제는 어렵지 않겠어요. 과거를 봤을 때도 과거에 강남 3구는 남겨놨었거든요. 왜냐면 불씨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고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할 때마다 평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많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데 뭐를 한 번에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풀 건데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풀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래가 살아날 때까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살아나도 가격의 변동이 없다. 전세가랑 월세가도 안정될 거다. 그러면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거래량이 지금 3달 연속 600건대예요. 옛날에 6,000건이 넘어도 아무렇지 않던 시장이야. 10,000건이 넘어도 별 이상이 없던 시장에서 3달 연속 600건이면은 어마어마한 이 낮은 수치거든요.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는다? 어떤 반응이 올까?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은 늘려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 늘렸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가격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격이 올라갔는데 별 파장이 없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제 이동이 가능할 테니까. 그러면 또 다르게 반응을 할 겁니다. 말은 바꾸면 그만이에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전 장관님들보단 낫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비교를 통해서 이 정도면 좋다란 판단을 해야지 정치하는데 내 맘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왜?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배우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 맘에 쏙 들 리가 없잖아요. 어쨌건 제가 봤을 땐 계속 이런 카드를 남겨갈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서울 인접 4개 구역 풀고 또 서울도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들고 또 부분적으로 풀고 서울 중심적으로 점점점 풀면은 쓸 카드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금 같은 것도 방법을 찾아내겠죠.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또 그러면 또 야당이랑 싸우겠죠.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해서 지금 시장은 조금 여유 있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정부는 거래량을 늘리고 싶어 한다는 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죠.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시나 벌써 얘기했잖아요. 벌써 우리가 있으면 앞으로 규제는 계속 풀어갈 것이다. 거래량은 늘려갈 것이다. 가격 얘기는 하지 않아요. 가격 얘기가 할 가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이거 우리가 저한테 답글도 달렸었는데 국토부 장관부터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을 했는데 무슨 수가 있냐고 저한테 답글이 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 장관님 입장에서 가격이 내려가나 올라가나 얻을 게 없어요. 그게 내려간다 올라간다만 가지고 표가 갈리지 않거든요. 이 정서잖아요.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싹 이렇게 카바링 되잖아요. 이쁘게. 아마 미리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규제 완화하면서 이미 다음 카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규제 완화하면서도 예전에 이미 한번 이 기록이 있으니까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예전 데이터를 봐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완화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걸 봐가면서 하나씩 하면서 내 손에 카드는 쥐고 있는 상태로 갈 거예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도 5호선 연장도 다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심지어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 변동이 국민들 생각과 달리 반등한다고 해도 국민의 여론을 본 다음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규제가 쫙 됐다가 규제가 풀리는 이 리듬은 과거보다 빨라요, 여러분. 오히려. 왜 그러냐면 대외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대외 경제가 안 좋아서 가뜩이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거만큼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켜보든 간에 시장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리고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생각 외로 스피드가 빠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가격표가 어떻게 바뀔지는 정부의 권한 바뀌고 능력 바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정권도 보면 알고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 움직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하나 지켜보고 풀기에는 시장이 너무 눌려 있고 그리고 대기 수요자가 얼마나 있을지 이분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나 풀려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할 겁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부도 그리고 국민들도 그리고 건설사도 그 은행들도 굉장히 서로 간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명확하죠. 지금 시장은 거래 정상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에는 너무 느려진 것 같았는데 되게 너무 느리더라고요.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땐 요번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꽤 속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